서울의 늦가을, 차가운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2003년 11월 15일, 종로 거리는 이미 한산했고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의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이날 밤 11시경 광화문 근처의 한 골목길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나, 이게 뭐야? 퇴근길에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김미수부 할머니가 울음소리를 듣고 멈춰섰다. 그녀의 반려견 보기가 골목 안쪽의 박스를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다. 보가, 조용히 해. 미숙 할머니가 말렸지만 보기는 계속해서 박스 쪽으로 다가갔다. 호기심에 이끌려 박스를 들여다본 미숙 할머니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곳에는 갓난아기 둘이 담요에 둘러싸여 있었다. 한 아이는 작게 울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아이고, 세상에. 미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일기리에 신고했다. 그리고 아기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자신의 외투를 벗어덮어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아기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혹시 누군가 수상한 사람을 보셨나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미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못 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아기들 옆에 이게 있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뉴스에 보도되었고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들의 부모를 비난했지만 일부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기들의 부모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CCTV에는 아기들을 놓고 간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지 않았고 주변 탐문 조사에서도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한편 아기들은 서울 시내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의사들의 진단 결과 두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였다. 그들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쌍둥이였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담당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옆에 있던 의사가 대답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기들의 소식을 들은 많은 시민들이 병원으로 찾아와 후원금을 전달하고 입양 의사를 밝혔다. 그 중에는 김철수와 박영희 3부부도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입양을 고민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 어떨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입양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많은 부부들이 아기들의 입양을 원했고 사회복지사들은 신중하게 입양 부모를 선정해야 했다. 결국 남자아이는 김철수, 박영희 부부가 입양하게 되었고 여자아이는 서울의 한 판사 부부가 입양하게 되었다. 두 가정 모두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아이의 이름을 민수라고 지었어요. 영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이름인 것 같아요. 한편 여자아이를 입양한 이상무 판사와 교수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민주로 지었다. 민주는 백성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미영이 설명했다. 우리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민수와 민주는 각자의 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두 아이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지만 그들의 운명은 여전히 얽혀 있었다. 세월이 흘러 2023년, 민수와 민주는 어느덧 20살이 되었다. 민수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고 뛰어난 프로그래밍 실력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그의 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민수야, 너의 졸업 프로젝트가 학교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정말 자랑스럽구나. 양아버지 철수가 기쁨에 넘쳐 말했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이에요. 두 분이 항상 저를 믿고 지원해 주셨잖아요. 한편 민주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그녀는 양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법과 정의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의 꿈은 인권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이었다. 민주야, 이번 모의 재판에서 네가 1등을 했다고? 역시 우리 딸이야. 양아버지 상문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민주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항상 정의와 공정에 대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그들은 각자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때때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다.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TV에서 20년 전 버려진 쌍둥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과거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어머니,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그 쌍둥이 중 한 명인가요? 철수와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오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민수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너에게 말하려고 했었어. 그래, 네 말이 맞아. 너는 20년 전 광화문에서 발견된 쌍둥이 중 한 명이야.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럼 제 쌍둥이 자매는 어디 있나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철수가 대답했다. 우리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른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을 거야. 우리는 너의 자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입양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어.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뿌리와 쌍둥이 자매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아들아, 우리는 네가 언젠가 이런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 철수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네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믿어. 그리고 우리는 네가 원한다면 친부모와 쌍둥이 자매를 찾는 것을 돕고 싶어.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감정적인 혼란도 두려웠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민수가 마침내 말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리고 자신의 쌍둥이 자매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상상해 보았다. 한편 민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녀 역시 우연히 자신이 입양되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민주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저는 제 친부모와 쌍둥이 오빠를 찾고 싶어요. 상문과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우리도 네가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했단다.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네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믿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줄게. 그렇게 민수와 민주는 각자의 가정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은 아직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운명은 이미 그들을 서로를 향해 이끌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이용해 20년 전의 기록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의 뉴스 기사, 경찰 보고서, 그리고 병원 기록 등을 철저히 조사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많은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고 쉽게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한편 민주는 법률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다. 그녀는 입양 관련 법률을 공부하고 입양인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녀는 또한 입양기관에 공식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진전이 없자 점점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한 온라인 포럼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입양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 광화문에서 발견된 쌍둥이 중 한 명입니다. 혹시 저의 쌍둥이 자매나 친부모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다. 그리고 기다렸다. 같은 시기 민주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20년 전 광화문에서 발견된 여자아이입니다. 저의 쌍둥이 오빠를 찾고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들의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일부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민수의 글을 본 한 네티즌이 민주의 SNS 게시물 링크를 댓글로 달았다. 혹시 이분을 찾고 계신 건가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클릭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 민주의 사진이 들어왔다. 이 사람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의 얼굴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바로 자신의 쌍둥이 자매였다. 한편 민주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게시물에 누군가 민수의 포럼 글 링크를 남겼고 민주는 그것을 보자마자 자신의 쌍둥이 오빠를 찾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혹시 당신이 제 쌍둥이 자매인가요? 민주대.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제 오빠군요? 그들은 서로의 메시지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존재가 이렇게 쉽게 나타날 줄은 몰랐다. 며칠 후 그들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카페 앞에 도착한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멀리서 걸어오는 한 여성이 보였다. 그녀 역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었다.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다. 정말 너였구나. 민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빠, 드디어 만났네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오랜 시간 동안 채우지 못했던 빈자리가 그 순간 완전히 채워지는 것 같았다.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은 후 그들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난 항상 널 찾고 싶었어. 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 네가 나를 원하지 않을까봐, 혹은 내가 내 인생을 망칠까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만났잖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20년 동안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져 갔다. 이제 우리 친부모도 찾아볼까? 민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이후 민수와 민주는 함께 그들의 뿌리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활용했다. 민수의 기술적 능력과 민주의 법률 지식이 합쳐져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20년 전 그들이 발견된 장소를 직접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당시 그들을 발견했던 김미숙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가 김미숙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김미숙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날 밤 너희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단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너희를 보니 그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겠어. 김미숙 할머니는 그들에게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보관하고 있던 쪽지를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이건 너희 옆에 있던 쪽지야. 내가 2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단다. 이제 너희에게 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 민수와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희미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아기들에게 엄마가 너희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주렴.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는 엄마가. 쪽지를 읽은 민수와 민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친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꼭 찾아야 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엄마를 꼭 찾자. 그들의 수사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당시의 경찰 기록, 병원 기록, 그리고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고 많은 증거들이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는 오래된 CCTV 영상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고 그 영상에서 그들을 버린 여성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야, 이것 좀 봐. 민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영상 속 여성은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그녀는 흰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아기들을 내려놓을 때의 망설임과 아픔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이게 우리 엄마일까?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실마리를 찾은 거야. 그들은 이 영상을 가지고 당시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한 노점상 아저씨가 중요한 증언을 해주었다. 그래, 기억나요. 그날 밤에 그 여자가 지나갔어요. 울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가 미안해, 하늘아 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이 증언은 민수와 민주에게 큰 힌트가 되었다. 하늘이라는 이름, 그것이 그들의 어머니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민수와 민주는 송하늘이라는 여성의 기록을 발견했다. 그녀는 현재 45세로 당시 나이와 특징이 일치했다. 더욱이 그녀는 20년 전 갑자기 서울에서 사라졌다가 최근에야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우리 어머니일 거야. 민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도 동의했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야.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그들은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다. 송하늘의 현재 주소를 알아낸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작은 아파트 앞에 선 민수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다. 준비됐어? 민수가 물었다. 응? 민주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들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은 그들이 본 CCTV 속 여성과 닮아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누구세요? 송하늘이 물었다. 민수와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저희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20년 전 광화문에서 발견된 쌍둥이입니다. 송하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정말 너희들이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가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맞나요? 송하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을 끌어안았다. 세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아픔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송하늘이 흐느끼며 말했다. 너희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민수와 민주는 어머니를 꼭 안은 채 울기만 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한참 후 그들은 겨우 진정되어 송하늘의 집으로 들어갔다. 송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송하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희가 알 권리가 있어. 송하늘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우연히 한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 현장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 조직은 그녀를 위협했고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심각한 협박을 가했다. 그들은 나를 죽이겠다고 했어. 그리고 너희도. 송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그들은 계속 나를 쫓았고 결국 나는 너희를 버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 민수와 민주는 충격에 빠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 후 나는 계속 도망 다녔어. 외국으로 도망가기도 했지. 하지만 항상 너희 생각에 괴로웠어. 그래서 결국 돌아왔지. 송하늘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럼 지금은 안전한가요? 민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송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조직은 몇 년 전에 검거됐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지. 너희를 찾고 싶었지만 내가 나타나면 너희 인생에 해를 끼칠까봐 망설였어.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송하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희를 보니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나눴다.
다음 날 민수와 민주는 각자의 양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양부모들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너희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해, 민수의 양어머니가 말했다. 그래, 이제 너희에겐 두 쌍의 부모가 있는 거야. 민주의 양아버지가 덧붙였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들은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송하늘은 민수와 민주의 인생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었고 그들 또한 어머니의 삶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제안을 했다.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민주와 송하늘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송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좋아요.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았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다투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조금씩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쌓아갔다. 1년 후 그들의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가 열렸다. 민수와 민주의 양부모님들도 초대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송하늘이 말을 꺼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축하하기 위해서예요. 민수가 이어 말했다. 저희에겐 이제 세 쌍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모두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이죠. 민주도 덧붙였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한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큰 가족이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송하늘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입양아들에게는 희망을, 힘든 선택을 해야 했던 부모들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다. 민수와 민주는 각자의 분야에서 계속해서 성장했다. 민수는 AI 기술을 이용해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를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민주는 입양인의 권리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쳤다. 송하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미혼모들을 돕는 단체를 설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없기를 바랐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믿고 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힘으로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인연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함께 웃고 울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그들에겐 소중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다.